오늘은 송순의 면왕정가,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고 그 정자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면왕정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 나타나는 면왕정은 작가의 고향인 전남 담양 제월봉에 있는 정자 이름입니다. 이 작품은 면왕정 주위의 자연 경치를 예찬하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적인 삶을 호탕하게 표현한 강호가도의 가사로서 정극인의 상춘곡을 비롯한 자연 친화적 세계의 뒤를 이어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정서가 본격적인 표현을 얻어 그 뒤에 두고두고 어떤 모범이 되며 모델이죠. 샘플이 된 거야.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정철의 가사 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의문문학, 시문학 같은 경우는 본문 읽기를 쭉 한번 하고 본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식구 분석을 들어가는데 이 가사 작품은 전체적으로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한번 읽고 들어가기보다는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구절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한 활기 외히 동다이로 뻗어있어. 무등산, 여기가 출발점이네요. 그죠? 자, 이 무등산의 한 활기, 줄기가 외히 산에 동다이로 동쪽으로 뻗어있어. 멀리 떨어져 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자, 그러니까 이게 무등산이야, 이게 무등산의 한 줄기, 산줄기가 쭉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뻗어서 쭉 떼었어. 이게 뭐가 됐어? 제월봉이 된 거야. 여기가 무등산 띵요 동쪽으로, 여기가 이스트 방향으로 갔다가 제월봉이 되었거늘. 누가? 화자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보고 있네요. 그죠? 뭐야? 그렇지. 시선의 이동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무변대야에 무변대야? 자, 이건 뭡니까? 변두리, 변이 없는 커다란 들판에, 한마디로 끝이 없는 넓은 들판에 무엇을 짐작, 띵크야, 생각하느라. 누가? 제월봉이 무엇을 생각하느라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 무득무득 버렸난 듯 일곱 구비가 함께 움츠려 무득무득 무더기 펼쳐져 있는 듯 버려 있는 듯 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봐자. 이게 제월 무등산이야. 무등산에서 오른쪽 동쪽으로 제월봉이 됐어요. 근데 이 제월봉은 이 옆에가 전부 다 뭐해? 무변대야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이 제월봉을 살짝 돋보기를 씌워보니까 몇 개, 그렇지, 7개의 봉우리가 무득무득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아, 7개네. 6개네, 참. 그 다음에 가운데 구비는 하는가 보니까 가운데를 만들어 볼까요? 늙은 용이 선잠, 잠깐 잠을 잔 거지. 갓 깨어 머리를 얹혔으니, 아, 여기에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있는 거야. 7번째 봉우리. 근데 그 7번째 봉우리는 늙은 용이 머리를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머리가 있네요. 얹혔으니는 얹혔으니. 결국은 제월봉이라고 하는 이 봉우리의 7봉우리를 마치 뭐처럼 잠을 막 깬 늙은 용의 머리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방금 봤던 이 일곱 번째 봉우리는 이렇게 늙은 용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를 뭐라고 봤어? 너럭바위라고 한 거네.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는데 싹 잘랐어.
그리고 거기다 뭘 안 쳤어? 그렇지, 정자를 안 쳤네. 그 정자 이름이 뭔데? 면왕정이야. 아, 싹 빼고 뭘 안 쳤어? 정자를 안 쳤어. 근데 그 정자가 마치 뭐처럼 생겼어? 그렇지, 구름탄 학이. 아, 이게 구름탄 학이야. 정자가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거야. 천리를 가리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구나. 무엇이 정자가 날개짓하고, 그럼 여기 이제는 머리가 있고 하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결국은 면왕정의 모습을 천리를 가려고 날개를 편 뭐에 비유하고 있다? 청하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 그렇지, 이 면왕정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화자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럼 화자는 결국 뭘 타고 있는 거야? 그렇지, 학을 타고 있는 거야. 결국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신선으로 비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뭐 봤죠? 그렇죠, 무등산 봤어요. 무등산의 오른쪽으로 쫙 봐서 이제 뭐 봤죠? 제얼봉 봤어요. 제얼봉의 7번째 봉오리를 뭐 했죠? 자기가 타고 있는 너럭바위로 봤어요. 너럭바위에서 이제는 뭐가 있죠? 자기가 앉아있는 정자까지 오네요. 정자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본다면, 이 서사 부분은 분명히 제얼봉의 산세와 면왕장의 모습을 먼 경치에서 제얼봉 거쳐 너럭바위 거쳐 면왕정이라고 하는 자기가 있는 모습까지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은 학을 타고 있네요. 자, 우리는 이 서사 지금까지 읽은 걸 본다면 분명히 대상은 제얼봉과 면왕정이에요. 그리고 제얼봉은 어떻습니까? 사람 또는 늙은 용에 비유하고 있고요. 면왕정은요, 학에 비유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 역동성을 주며 생동감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산, 용천산, 나린물이, 나린 흐르는 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옥천산에서 흐르는 물, 용천산에서 흐르는 물이 정자 앞에 넓은 들판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듯이, 그러니까는 아까 정자 있었잖아. 7개의 봉우리였잖아. 그 중에 6개에서 이제 막 옥천산에서 흐르는 물, 용천산에서 흐르는 물이 정자 앞으로 쫙 모여든다는 거야. 어떻게 모여들어? 넓거든 길지를 말든가 푸르거든 희지를 말든가. 한마디로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한 그런 모습의 강물이네요. 시냇물이 엄청나 대구법이고 대조법이면서 면왕정 앞에 시냇물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강물, 시냇물 2개가 마치 쌍용이, 자, 시냇물 비유법이에요. 뒤트는 듯, 뒤틀어져서 서로 막 엉키고 있는 듯 긴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구나. 한마디로 면왕정 앞에 시냇물의 흐름을 쌍용과 비단에 비유하면서 들판 앞을 흘러가는 강물줄기가 꼬여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라가는 듯 앞에 강물은 막 뛰어가는 것 같아. 뒤에 강물은 막 쫓아가는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닷난다 했는데 닷다는 달리다예요.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는구나. 자, 라고 보면서 결국은 강물의 줄기 모습을 밤낮으로 바쁘게 달려있는 사람에 비유하며 생동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저친의 물 좋은 이란 뜻이야. 워러, 물이 좋은, 물이 맑은 깨끗한 모래사장은
눈같이, 이때 눈은 스노우죠. 하얗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며 펴졌거든, 펼쳐져 있는데, 어지럽은 기러기는 어지러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지럽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술 먹고서나 꽐라가 된 게 아니야. 여러 마리가 막 여기저기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르다 사랑하느라고 앉은 녀석도 있고, 나는 녀석도 있고, 모여든 녀석도 있고, 흩어져 있는 녀석도 있고. 어지러운 기러기잖아. 일렬 정도로 쫙 줄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앉아 있는 놈도 있고, 나는 놈도 있고, 모여 있는 놈도 있고, 흩어져 있는 놈도 있고, 다양한 어떤 기러기들의 모습을 경쾌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락이라고 하는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갈대꽃을 사이 두고 울면서 쫓니 나노 쫓아가는 고. 울면서인데 이 곰은 강세접사예요. 울며 두 번 더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며 쫓아가는가 라고 했지만 이때 운다는 것을 슬픔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주변 경치의 아름다움과 신남, 흥겨움을 리듬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슬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그죠? 자, 넓은 길 바뀌며 긴 하늘 아래. 넓은 길 바뀌며 긴 하늘 아래면 어디겠어? 그렇지, 지평선이죠. 지평선에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산인가 그림인가, 그림이 아닌가 이거요.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병풍 같기도 하고 뭐가 그래. 자, 넓은 길 바뀌어 긴 하늘 아래 두른 녀석도 있고 꽂아 있는 녀석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놈도 있고 뒤에 있는 놈도 있고 또 꽂혀 있는 놈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마치 뭐 같아? 병풍 같아. 이게 마치 뭐 같아? 그림 같아. 지금 내 앞에 있는 강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 지평선으로 훅 넘어갔죠. 한마디로 긍정에서 원경으로 다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산의 모습을 병풍과 그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녀석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끊어져 있는 산도 있고 이어져 있는 산도 있고 숨어 있는 산도 있고 보이는 산도 있고 마치 산새가 막 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산도 있고 마치 머물러 있는 듯한 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산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지러운 가운데서 이름 난 양하여 나 이름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듯 하늘도 젖이 아니여 젖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하다 그러면 꺼려하다 두려워하다예요. 그러면 젖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다. 겁먹지 않다. 누구를? 하늘을. 자,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산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열거법과 대꾸법을 얘기하며 젖지 아니여 이거는 의인법도 되겠네요. 우뚝 서 있는 것이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이죠. 추월산의 머리를 이루고 여기가 이제 추월산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다양한 산들이 있네요.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려 있거든. 원근, 먼 경치와 가까운 경치의 아주 높은 절벽이 머문 것이 하도 알샤 많기도 많구나. 영탐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면왕정에서 바라본 주위의 경치를 원경과 근경, 근경과 원경이라는 공간적 구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사 1의 표현상의 특징을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강물이 나오고요. 기러기가 나오고요. 산봉우리가 나와요. 강물에 대해서는 쌍용이 뒤트는 듯 비단을 겹쳐는 듯 바쁘게 달려가는 듯 뛰어있는 듯 머무는 듯 하면서 의인법도 쓰고요. 대꾸법과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러기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죠. 울며 쫓니 난고 이런단 말이에요. 산봉우리는 병풍인 듯 그림인 듯 하면서 무슨 산
대꾸법과 열거법을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역동성을 주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어떤 면왕정주의의 풍광과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사 1을 봤으니 이제 본사 2, 넘버 2, 투캅스 2 한번 보겠습니다.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살람이라 잠깐 살람이라는데 이건 산에서 일어나는 아지랑이에요. 아지랑이고 요건 뭘 나타낸다? 그렇죠. 범범범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봄을 드러내는 시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천안만악, 천개의 바위와 만개의 골짜기를 한마디로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자기 집으로 삼아두고 자기 집으로 삼고 누가 구름과 연화와 살람이 남양성 들명성 나면서 들면서 그냥 나면서 들면서 그러면 되지 명성거리냐 이거죠. 그거는 이 음악적 효과를 고려한 어떤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통통 튀는 느낌이야. 이래도 구는 지고 아양도 떠는구나. 한마디로 흰 구름과 안개, 그 다음에 노을, 그 다음에 산 아지랑이가 막 피어있는 골짜기 이곳저곳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계절적 배경은 언제? 봄, 스프링. 오르거니 내리거니 오르는 녀석도 있고 내려가는 녀석도 있고 허공의 장공을 떠나가는 녀석도 있고 광야로 건너가는 녀석도 있네요. 와우. 푸르락 불그락 푸른 것 붉은 것 시각적 이미지인가요? 옅으락 짙으락 옅은 것 짙은 것 역시 시각적 이미지면서 락 아까 얘기했죠? 락이라고 하는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주고 있고요. 생동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양, 석양과 섞어서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이거를 네가 새우를 알아 할 때 그 새우가 아닙니다. 이건 가랑비예요. 남열을 베앗하고 남열이라고 하는 건 가마는 가마인데 뚜껑 없는 가마, 즉 의자만 있는 가마. 한마디로 여성용 가마, 남성용 가마. 하지 남성용 가마가 되겠으며 가마를 탈 정도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 베앗하고 재촉하여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할 때 녹양에 잠깐 푸른 버드나무예요. 이건 썸머, 여름이 되겠습니다. 우는 황행, 교태겨워하는구나. 황행이라고 하는 건 꾀꼬리예요. 근데 꾀꼬리가 울어? 우니까 슬퍼? 아니야. 왜? 교태겹잖아. 그러니까 이건 신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면 신났어요. 화자는 나무 사이 줄여서 새. 자자지어 우거져서 녹음이 한창일 때 썸머입니다. 백청난간에 긴 졸음이 펴여내니 한가로우니까 뭐야? 졸려. 낮잠 자고 싶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구나. 자, 이게 계절이 언제 나올지? 봄이잖아. 봄에는 아무리 한가롭고 졸려도 더워. 그러니까 물 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 그럼 정말 좋죠. 자고 싶죠. 그칠 줄 모르는구나. 자연을 즐기는 만족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설이 잠깐 just in the moment.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여름이라고 봅시다. 왜? 이건 진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이 될 수가 없겠죠. 진설이는 된설이에요. 늦가을의 설이에요. 산빛이 금수래. 금수는요 짐승이 아니에요. 이건 비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천리 금수강산할 때 그 금수예요. 즉 단풍 든 산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지, 가을. 황혼 그랬더니 저녁 구름은 누런 구름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누렇게 익은 들판이에요. 추석이야. 가을이잖아. 추수의 계절이거든. 그러니까 누런 구름 하면 안 됩니다. 또 어찌 만경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자, 이러니 얘는 뭐예요? 그렇죠. 자, 비단 그 단풍 든 산이야. 그 다음에 누렇게 익은 들판까지 있어. 그러니까 안 먹어도 포만감이 생겨. 그러니 기분이 좋아, 나빠? 좋죠. 어부의 피리가 흥에 겨운 거야? 내가 흥에 겨운 거야? 내가 흥에 겨운 거야.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며 달을 따라 일일이만 뭐 하고서나 피리를 부는구나. 가을 부분은요, 서리가 내린 뒤 단풍이 든 모습을 금수, 비단에, 그 다음에 누렇게 익은 가을 들판을 황혼에 비유하며 밤낚시하는 가을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나요? 그렇죠. 윈터가 나오겠네요.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몰되니 묻히니 무엇에 눈에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빙설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무엇을 자연을 근데 이 빙설은 결국 뭐야 윈터 그 자연이 마치 뭐 같아 경국요대와 옥해은산 같아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라는 것은 결국 눈으로 덮인 자연일 거예요. 눈 아래 이때 눈은 아이야 펼쳐져 있구나. Oh, beautiful 이렇게 되는 거죠. 온 세상도 경고는 건곤 온 세상 감열사 풍성하구나. 간 데마다 와우 좋은데 감탄을 하고 있어요. 경이로다. 한마디로 세상 눈 덮인 세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면서 여기까지를 본사2로 봅시다. 자, 본사2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적 구성을 가지고 사계절의 경치를 노래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본사2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본다면 자, 본사2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만날이 피어나네 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봄에는 구름 안개 노을 아지랑이 여름에는 꾀꼬리 나무 그늘 수면역 가을에는 단풍과 노란 곡식 겨울에는 얼음과 눈 이라고 하면서 표현은 봄은 화리법과 열거법을 여름은 감정이입과 묘사를 가을은 금수와 황혼의 비유를 겨울도 역시 비유를 하면서 봄에서는 리듬감을 주어 생동감을 보여주고 여름에는 한가로운 여름날의 정치를 탄력있게 표현하고 가을에는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겨울에는 눈 덮인 자연을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으로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결사로 갑시다. 마무리. 인간을 떠나와도 인간을 떠나왔으니까 홀령이 된 거야? 아니야. 인간 세상을 떠나 자연으로 와도 이 면왕정으로 와도 내 몸이 쉴 겨를이 없다. 왜? 자연을 즐기느라고 바쁜 화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구체화돼서 뒤에 나오죠. 뭐로?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낫고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진 곳은 누가 쓸 것인가 빗자루가 없네 가 아니라 떨어진 꽃을 감상하느라고 누가 쓸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을 즐기느라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화자의 모습을 대꾸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이 나쁘거니 낮이라 스를 쏘냐. 자, 요거 조심하세요. 아침은 아침이에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지 진짜 나쁘다. 지금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아침이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 나중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저녁이란 뜻이에요. 이거 이렇게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스를 쏘냐 싫겠느냐 서리법이에요. 아침이 부족하니 저녁이라고 싫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침에도 자연을 감상하고 저녁에도 자연을 감상할 것이야. 오늘이 부족하다고 내일이라 유여하랴. 유여 거꾸로 읽어봐. 뭐야? 여유. 즉 여유가 있겠느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결국 뭡니까? 대꾸법이죠. 됐습니까?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을 걸어보니 역시 대꾸법 나오면서 번노한, 번잡하고 피곤한 이런 뜻이에요. 번거로운, 즉 자연을 즐기기에 바쁜 마음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아주 없다는 전혀 없다야. 그렇지. 자연을 즐기느라고 바쁜 건데 이걸 버리면 일하겠다는 거잖아. 바보죠. 버릴 수가 없네요. 쉴 사이가 없으니, 내가 쉴 겨를도 없으니 여기가 진짜 놀기 좋은 곳이라고 내가 SNS에다 올릴 시간이 어디 있겠니? 길을 너희들한테 알려줄 길이 없어. 시간이 없어. 왜? 노느라고. 이곳에 오는 길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와. 뭐 이거죠. 다만 한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왜? 이곳저곳 다니느라고 지팡이가 무디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술이 익었으니 친구가 없겠느냐? 없다는 소리야? 아니야. 서리법이야. 그래서 불라며 노래를 부르게 하며 타이며 악기를 연주하게 하며 혀이며 켜게 하며 이하며 흔들며 온갖 소리로 술에 취하며 재촉하니 근심이라고 붙어있으면 시름이라고 붙어있겠는가? 근심도 없고 시름도 없어. 한마디로 좋아. 화자의 낙천적 성품이 드러나고 있네요.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실컷 노니 이런 뜻이에요. 쭉 이어가려고 누를 새도 없었어. 천지도 넓고 온 세상이 넓고 해와 달도 한가하다. 자, 이건 세월이 참 한가하다. 내가 사는 세상이 한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희왕은 중국 전설 속에 있는 고대 임금인데 이 희왕이 태평성대를 이뤘대요. 태평성대를 이룬 희왕을 모르려니 내가 몰라. 희왕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그것이로구나. 지금이 태평성대로구나. 신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몸이 바로 신선이로구나. 그렇지. 청학할 때부터 알아봤어. 자기 자신을 신선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진짜 강산을 내가 거느려 임금 되겠다는 소리야? 아니야. 자연 속에서 즐기며 내가 100년을 다 산다면 가정을 보여주며 자연 친화적인 삶이고요. 아강루 위에 있는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정에 넓고 끝없는 이 정다운 회포가 여기서 더하겠느냐? 이보다 더하겠느냐? 아니야. 내가 진짜 이태백보다 더 좋아. 이 몸이 이렇게 사는 것도 별표 쳐야죠. 어디? 혁군은이셨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유기충의 사상이 드러나는 마지막 구절. 딱 구절. 그 다음에 전격가사 3호, 4, 3, 4음보의 기본적 틀, 특히나 이 첫 글자가 3호로 시작하는 요것을 우리는 전격가사의 특징이라고 하며 이러한 자신의 즐거움과 여유를 전부 임금의 은혜라고 함으로써 어떤 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조선전기 4대부 시가의 일반적 경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사. 작가의 풍류와 역구는 충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송순의 면왕정가 본문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사 표현상의 특징 볼까요? 큰일 날 뻔했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완상과 풍류, 그 다음에 호연지기와 역군운을 열거와 나열, 감각적 표현, 이태백의 삶과의 대조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즐기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흥겨운 정치를 감각적인 우리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꼭 챙겨놓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한번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서정가사고요, 양반가사고요, 은일가사고요, 조선정기가사이며 정격가사입니다. 서정적이며 묘사적이고요, 자연 친화적이다 라는 거 챙기고요. 정극인의 상충곡의 계통을 잇고 그 다음에 정철이 성산별곡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풍류생활과 역구는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걸 우리가 전반부에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무등산에서 제월봉으로, 제월봉에서 일곡구비로, 일곡구비에서 다시 가운데구비로, 가운데구비에서 다시 뭐요? 정자로 점점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죠. 그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어요.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옥천산, 용천산, 나리는 물은 내 정자 앞에 흐르는 물이에요. 그 물 정자 앞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 밖요 긴 하늘 아래라고 해서 지평선으로 가면서 대상이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넘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가 또 한 번 나타나죠. 그건 바로 뭡니까? 본사투였어요. 봄에서는 안개와 노을, 아지랑이의 모습이, 여름에서는 나무가 우거지고 물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모습이, 가을에서는 단풍과 누렇게 익은 곡식, 황혼이죠. 겨울에서는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경치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은유법을 본다면 금술은 바로 된서리가 빠진 후에 산빛을 가리키는 말이고, 황후는 누렇게 익은 곡식의 물결을 비유한 것이고, 경국유대와 옥해연사는 눈 덮인 자연에 대한 보조관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대꾸법 봅시다. 이것도 보리하고 달도 맞으려고, 밤은 언제 죽고 진 것은 누가 쌓고 희왕을 모르니 이 몸이 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은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겁법 볼까요? 불리며 타이며 여이며 이하며 누락 안지락 구부락 저치락 파라마락 울프락 파라마락 노해로 노거니. 서리법은 띵곳이란 누가 쓸려뇨 나주에라 스를 쏘냐 내일이라 유여하랴 버지라 없을 쏘냐 라고 하는 것은 서리법.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자연에서 누리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송순의 면왕정가,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빨리 쭉 했거든요. 쭉 설명을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퓨즈 버튼 누르면서 잠깐 쉬어가면서 체크하고 그러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순의 면왕정가 설명했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